김애란의 달려라 아비.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는 표면적으로 보면 무능한 아버지 이야기다. 그러나 이 작품을 끝까지 읽고 나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. 이 소설은 아버지의 실패보다 그 실패를 견디며 자란 아이의 기록에 가깝다.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이 작품은 단편소설을 넘어 한 세대의 정서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된다. 달려라 아비의 아버지는 특별히 폭력적이지도 악의적이지도 않다. 중요한 점은 그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다. 작품 속 아버지는 반복해서 다음에 실패한다. 안정적인 생계 유지,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책임, 문제를 해결한 뒤 남아있는 태도, 그리고 이 실패는 단 한 번의 큰 사건으로 폭발하지 않는다. 대신 비슷한 유형의 실패가 여러 차례 누적된다. 이 누적이 이 소설의 핵심이다. 아버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을 떠난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온다. 그 사이에 공백. 그 공백 동안 가족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아버지의 관심사가 아니다. 이 지점에서 독자는 깨닫게 된다. 이 아버지는 실패한 가장이기 이전에 실패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작품이 인상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실패가 극적인 비극으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이다. 가족은 당장 무너질 듯 위태롭지만 완전히 파탄 나지도 않는다. 이 중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. 그 결과 집 안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. 어머니는 점점 말을 줄인다.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게 된다. 아버지의 귀환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을 설명하지 않게 되는 과정이다.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. 어디 다녀왔는지,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,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지. 이 질문들이 사라지는 순간 가족은 유지되지만 대화는 해체된다. 김애란은 이 변화를 큰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는다. 대신 일상의 미세한 결핍으로 보여진다. 그리고 독자는 그 미세함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안다. 이 소설의 중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이다. 초반의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린다. 다음에는 기대를 낮춘다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전제로 하루를 설계한다. 이 변화에는 뚜렷한 계기 사건이 없다.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을 무섭게 만든다.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
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조용히 도달한다. 이 지점에서 아이는 성장한다기보다 조기 적응을 한다. 그리고 이 적응은 아버지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. 제목 달려라 아비는 처음 읽을 때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. 아버지는 달리지 않는다. 아니, 달릴 능력이 없다. 그렇다면 이 명령은 실제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?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은 점점 아이에게 향한 명령처럼 읽히기 시작한다.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,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아도, 설명을 듣지 못해도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. 달려야 하는 쪽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실패를 떠안은 아이다. 이 제목은 희망의 외침이 아니라 현실의 냉정한 요구에 가깝다.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떤 화해도 제공하지 않는다.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는다. 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. 아이 역시 특별한 구원을 얻지 않는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. 아이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. 이건 단절이 아니라 생존 방식의 선택이다. 그리고 독자는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현실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. 달려라 아비를 듣고 나면 독자는 울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오래 남는 불편함이 있다. 그 불편함의 정체는 이것이다. 우리는 변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너무 일찍 달려야 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? 이 질문이 남는 한, 이 작품은 충분히 독자를 설득하고 책을 집어들게 만든다.